안녕하십니까, 원일입니다. 보수 야당이 참패를 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보수 유권자다. 보수 야당이 졌다고 보수 유권자가 한국을 떠난 것이 아니다. 2년 뒤에 대선의 전체 표심은 여야가 팽팽하다. 이 결론을 뒷받침할 선관위의 총선 결과 분석 자료 소개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야의 의석수는 180대 103석입니다. 의원 머릿수만 세면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총 투표수 2,912만 1,467표입니다. 민주당이 1,434만 5,425표 얻었습니다. 49.96%, 절반을 득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는 절반을 얻었고 의석은 3분의 2를 챙겼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표 분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253명이 받은 전체 득표수를 이제 합쳤더니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전국 득표수 합보다 500만 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후보 득표는 1,434만 표인데 정당 득표는 930만 표입니다. 500만 표가 정당 득표가 더 적습니다. 열린민주당도 범여 정당이니까 거기도 151만 표 얻었습니다. 이걸 감안을 해도 350만 표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350만 표에서 500만 표 차이로 정체불명의 표심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후보는 1번 더불어민주당을 찍었어요. 그런데 정당 투표에선 다른 당을 찍은 겁니다. 그런 유권자가 350만 명에서 500만 명. 분명한 건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자가 민주당 후보 지지자보다 500만 표 적었다. 이 표는 집권 후반기로 가서 국정 성과가 달라지면 얼마든지 이탈 가능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종로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낙연 대 황교안 17,000표 압승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정당 투표에선 야당이 448표를 더 얻었습니다. 미래한국당 대 더불어시민당 3987표 대 3539표. 이낙연 대 황교안 인물 대결에선 역시 이낙연이야 압승. 그런데 당 대 당 대결에선 미래한국당의 꾹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범여권표를 다 합치면 미래한국당보다 약간 앞서기는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여대야 정당 간 민심은 사실상 5대5 팽팽합니다. 이걸 대선으로 대입을 해보면 범여대 범야 5대5 팽팽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대 대선의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500만 표 단위로 움직이면서 승패가 갈렸습니다. 2007년 이명박 대 정동영 531만 표 이명박 승리. 노무현 정권 실패 이후에 패족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영향을 받은 겁니다. 5년 뒤인 2012년 박근혜 대 문재인 108만 표 차이로 박근혜 승. 그리고 또 5년 뒤 2017년 탄핵 이후 대선 문재인 후보 557만 표 압승입니다.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10년 3차례 대선이 치러졌는데 500만 표 단위로 총 1000만 표가 보수에서 진보로 이동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선거 일주일을 앞둔 3월 7일과 8일 마지막 공표된 한국일보 여론조사 결과도 좀 보겠습니다. 이건 이념 성향별 투표 예측입니다. 진보가 진보 후보를 찍을 비율과 보수가 보수 후보를 찍을 비율 69.1 대 55.2%. 진보가 진보 표심을 뽑아낸 비율은 높고 보수가 보수 표심을 뽑아낸 비율은 낮습니다. 실제 투표 결과도 이 예측은 맞았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분석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난 보수야. 그런데 보수 정당을 안 찍었어. 왜? 보수가 진보로 하루아침에 변하는가?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다만 보수 야당 통합당에 대한 거부감은 컸습니다. 현재 진보 정권이 보수층을 진보층으로 이끌 만할 정도로 잘한 게 없습니다. 일단 경제 실패 정권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잘해서 그건 미국, 유럽 이게 다 맞아떨어지면서 국내외로 선전 효과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이전에 경제 상황이 좋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해야 할 일, 해야 할 말,
해야 할 행동, 선거 전략 이런 데서는 진보 여당이 보수 야당보다야 한 수 위 아니 뭐 세 수 위죠. 재난지원금만 봐도 보수가 질질 끌려다니다가 뒤늦게 올라탔지만 이미 표는 다 여당한테 빼앗긴 뒤 아닙니까? 그러나 정권의 진정한 평가는 경제 성적표입니다. 딱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쉰다. 237만 구직 포기자. 20대는 지난달에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실업난과 이 경제 문제가 온전히 코로나 때문이다? 이미 그 전부터 경제는 멍들어 있었던 겁니다. 뭐 경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수 유권자 얘기니까. 보수인데 보수 정당을 찍지 않았다. 그럼 그거를 중도의 스윙 보터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보수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지지를 바꾸는 스윙 보터일까요? 한마디로 실망 보수, 이탈 보수, 외면 보수 이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 보수야. 근데 보수 정당 하는 꼴을 보니까 영 아니에요. 정말 웬만하면 보수 야당 찍어주고 싶습니다. 선거는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조국으로 대변되는 내로남불, 이중잣대, 위선 이런 게 너무 싫습니다. 경제 불평등 완화한다더니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화됐습니다. 이런 민주당을 찍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찍어야 하는데 에이 통합당 안 찍어. 투표 안 해 아예. 이탈 보수층으로 남은 겁니다. 과거와 단절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통합당의 이탈 보수 복원, 복귀 이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현금 살포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많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분석입니다. 유권자가 100만 원에 현혹돼서 표를 더 줬다고요? 이게 문 정권의 현금 살포는 곧 동력을 잃게 돼 있습니다. 10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매달 줍니까? 매년 줍니까? 그럼 재원은 어디서 합니까? 국채 발행이요? 미래 세대가 불암한다고요? 야당인 통합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이탈 보수가 안 돌아간 게 맞습니다. 이게 결국 후보입니다. 이런 진화하는 보수층을 끌어안을 실용적인 보수의 리더. 이걸 찾아야 됩니다. 강력한 대선 후보가 없이 103명 해법 찾아봐야 오합지졸일 뿐입니다. 당내 잠룡들, 제3의 외부 인사 영입,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제로 그라운드 경선 이런 극적인 드라마를 쓰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당이 8월 전당대회 전까지 길 잃은 양처럼 많이 헤맬 겁니다. 더 추락해야 해법을 찾을까 말까 할 겁니다. 원일이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